예, 1월 25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2부는 자, 이재명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하나는 헌재 소장 권한 대행 문형배와의 수상한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2심 재판. 이제 이재명은 사실상 2심 재판만 선고만 나도 이제 끝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선 문형배, 이게 만약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문형배와 이재명이 뭐 과거의 친구 비슷한 뭐 사이였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 심리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하나 강하게 의심이 드는 게 있어요. 두 사람이 내통을 했을 가능성. 뭐냐면은 바로 내란 혐의를 뺀다. 내란 혐의를 뺀다. 그러면은 가장 핵심인 내란 혐의를 빼면은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뺀다고 처음에 헌재에서 민주당 쪽에 그 권유를 했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자, 내란죄를 빼야지 이 심리가 빨리 돼. 빨리 끝내서 이제 이재명의 재판보다 빨리 끝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기각될 수 있는데, 아니야, 기각 안 시킬게, 우리가 파면시킬게. 이렇게 해서 가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하고 문형배의 이 과거 관계, 계속 이어져온 관계가 저는 이게 일종의 재척 사유까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지금 이제 그 옛날에 이재명이가 네. 경기도에서 할 때 선거법으로 그때 기억나시죠? 1심 무죄, 2심에 300, 그렇죠. 3심에 그 김만배 비타 500, 그렇죠. 군순일이. 네. 그때 대법원에 이재명이가 살아날 때 7대 5였죠. 7대 5였죠. 근데 대법원에 13명이잖아. 근데 7대 5란 말이야. 아, 한 명이 없네? 그게 누구냐면 김명수 위에 김선수라고 아. 민변회장, 예, 민변회장. 김선수 대법관이었죠. 예. 자기는 빠졌어요. 예. 이걸 회피라 그래, 회피. 아. 왜 빠졌냐? 나 이게 옛날에 이재명이 한번 변호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김선수도 이게 그 이재명하고 이게 민변을 했잖아. 그리고 이게 빠졌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한 번 이게 과거에 변호한 인연 때문에 빠졌는데 빠졌는데 이거하고 이게 비교해보라고. 이 사람들은 좌파 서클에서 18기 같이 노동법 학회. 노동법 학회 같이 활동도 했고, 그리고 정성호가 이야기하기로는 친한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친한 사람 안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어떤 한 주제를 해서 토론하고 나면은 뒤에 이제 술판도 벌이고 술친구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은 편향될 수밖에 없죠. 빠져야지. 그럼요. 그때 김선수는 그 양심이 있는 거야. 맞잖아요. 그렇네. 그런데 저는 문형배가 이제 기피 신청은 못해요. 한 명밖에 못해, 법에. 헌재법에 그렇게 돼 있어. 한 명만 할 수 있다. 예. 근데 정계선 했잖아. 근데 1시간 만에 기각했어. 기각해버렸죠. 지금 신진우 판사에게 아직도 1심이야. 예. 이재명이 기피 신청했잖아요. 기피 신청했죠. 아직도 1심이야. 예.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니까 한 명 하니까 이제 그 문형배를 또 기피 신청은 못해. 아, 신청도 한 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명밖에 못해. 법에. 한 명 기각되고 다른 한 명 하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한 번, 딱 한 번. 기피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기피 신청 안 자기가 되니까. 나가야지, 자기가. 그러니까 회피하라 이거지. 예. 스스로에게 빠지는 게 기피가 아니고 해피. 자기가 회피 해피. 스스로에게 그렇죠. 양심이 있으면 김선수처럼. 예. 스스로에게 피해라 말이야. 그때 김선수도 재척 사유는 없어. 예. 뭐 변호사만 한 게 죄는 아니잖아. 법적으로는 재척 사유가 아니지. 예. 근데 스스로 양심껏 피했단 말이에요. 공정함을 위해서. 예. 근데 문형배는 게 그것도 아니니까 저는 무조건 이게 그 회피 신청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빠져야 된다. 이렇게 안 그러면 이게 공정성이에요. 지금 의심이 들고요. 이번에 그 이진숙 위원장 보면요. 충격적이잖아. 충격적이죠. 그렇게 8대 0으로 끝내야 될 게. 와, 그대로 이게 본색을 드러내버렸잖아. 그러니까 딱 이미선, 사줬어. 정계선, 야. 정정미까지. 하루 이틀 근무한 사람을 탄핵을 하는데 그걸 사드사로. 예. 그게 저는 누가 이게 재판을 믿겠냐고. 예. 스스로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나왔지만은 이미선 정계선도 이 묻지마 탄핵파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마 윤석열 대통령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그 탄핵 그러니까는 그 파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텐데, 네. 뭐 이 사람들도 이제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정계선은 한번 이제 했었고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없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대로 갈 텐데, 여기에 지금 마은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는 현재 9명 체제에서 이제 한 명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게 그 임명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것을 임명을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 자기들끼리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그게 선고한다는 거 2월 3일 그러니까 바로 날. 선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그 재판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잘 두 개가 있는 게 하나는 게 우원식이가 네. 최상목을 상대로 네. 권한대행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한 건 있고 네. 임명하는 게 권한대행 심판. 네. 그다음에 하나는요. 또 이제 그 김모 변호사가 네. 임명하는 게 공권력의 불행사가 부작위가 위헌 확인,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한 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어쨌든 임명해야 된다. 그렇죠. 네. 헌법 소원 네, 헌법에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권한대행 심판 있고 두 사건이 병합돼 있어요. 예. 근데 헌법 소원은 6명이 찬성해야지 인용되고. 그렇지. 근데 이 권한대행 심판은 과반이에요. 네, 가반. 그러니까 우원식이가 최상모 상등이 5명이면 인용돼. 예. 이기잖아. 네, 이기죠. 근데 제 생각에 2월 3일 날 무조건 이게 이길 것 같아. 이거는 제 생각인데 한 6대 2나 7대 1, 저놈에게 8대 0으로 이길 수도 있어. 왜? 한 명 채우는 거는 자기 밥그릇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기들 바꿔주시지. 한 명 더 채우라고. 인용된다고 저는 봐요. 그럼 이게 최상목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버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그 탄핵이 급나가 그냥 임명하면 안 되고 버티는 명분은 뭐냐? 바로 이게 그 한덕수 거부터 해달라 그래. 그렇지. 예. 한덕수도 권한대행 심판인데 예. 그거 해가 내가 권한대행인지 한덕수가 대행인지 모르잖냐. 그렇지. 200석이 안 됐으니. 예. 그러면 이게 내가 임명했다가 한덕수가 이기면 무효잖아. 그렇지. 이 논리로 한덕수 거부터 이게 빨리 해달라. 맞네. 무조건 이게 만회부터 하면 안 되잖아. 예. 조선일보 사설도 그래. 따라서 그 논리로 무조건 이게 그 최상목이가 버텨야 된다. 만약에 임명하면요. 제가 이게 그 좌파 순대로 정리하면요. 가장 좌측부터 만역이죠. 일본이 그건 독보적이에요. 만약은 아니 판사 신전에도 자기는 법을 준수 안 한대. 판결도 문영배가 그런 글도 올렸던데 우리 법 연구회 정시 자기가 제일 왼쪽에 있다. 근데 친구들에 비하면 자기는 오른쪽이라고 해놨잖아. 그렇죠. 우리 법 연구에서 그런데 이 마은혁 만약이고 막스 그다음에 레닌주의라며요. 그러니까요. 만약은 제가 같은 학원에 강의를 했으니까 형동생하니까 잘 알잖아. 그래요? 신림동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운동 만약이가 제일 좌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때 이순영 판사 그 동기고 우리 같은 법 반. 연구회 영장 체포영장 내준 거기도 동기고. 지금 제가 28기니까 예. 다 서울대 다 거기잖아 법조인들이. 마은혁도 그러면 서울대 나왔죠. 서울대 나고 운동하다가 늦게 시험대가. 같은 강사였어요. 제가 신림동에 강의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시- 그때부터 호영호제예요. 근데 제일 좌파가 마은혁. 그다음이 정계선. 그게 비하면 이게 문영배는 중도라니까. 그게 비하면 그때 문영배가 지가 우리 법령 회장 중에 제일 좌파라 했는데 문영배 그다음에 정정미 이런 순서예요. 따라서 이게 이민선이하고 정정미가 이쪽이고 제일 좌파는 마은혁, 그다음에 정계선, 그다음에 문영배, 그다음에 이미선, 그다음에 정정미 이렇게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큰일 나죠. 들어가면은 9명 중에서 5명은 묻지만 해 그냥. 묻지마지. 묻지마 그냥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네. 거기에 김명두가 호남이거든 또. 한 명만 그러니까 한 명만 일로 가버리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나네. 그러면 일단 어쨌든 그 이미선 정계선이나 여기 문영배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했기 때문에 마은혁이 진입을 하면 안 되네 무조건. 무조건 이게 그 최상목이가 무조건 예. 막을 그 명분은 한덕수로. 그렇지. 한덕수를 이게 이거부터 판단해 주라. 이렇게 막아내야 돼. 최상목 그 대행이 지금 그때 2명을 임명을 해서 그 한덕수 총리도 하지 않은 것을 상당히 우파 쪽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죠. 지금도 그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네. 그럼요. 야, 이거는 최상목이 반드시 지켜내서 이것은 임명을 어떤 식으로도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예, 이재명이 여기서도 이재명이 이 문형배와의 개인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서로 또 팔로우도 막 하다가 갑자기 팔로우 끊었더라고요. 이재명이 이게 다 막 들통이 나고 탈로가 나니까는 팔로우도 끊고 이랬는데 이재명은 자기 앞이 지금 험난합니다. 자, 저는 요즘 그 조선일보도 이 사법부의 불신에 대해서 계속 기사를 쓰고 있잖아요. 예. 그 실제로 사법부 불신이 엄청나고 재판 끌고 하고 엄청난데 자, 이 재판부에는 기대를 걸게 됐어요. 바로 서울 고등법원 형사 6-2부 최은정 재판장이 이끄는 거기서 26일 날 이제 구형을 때린다는 이야기죠. 2월 26일. 그러면은 그때 서정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제 3월 6일 그러니까는 2월 15일이 아니고 절차가 있으니까 3월 6일이 선거 날짜 3월 6일까지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3월 말 정도 되면은 1심 선고가 나올 거다고 하는데 더 빨라질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그 1심 판결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1심 판결은 2년 2개월 동안 예, 무에서 유를 창출을 했죠. 판결문이. 오케이. 그런데 예. 2심은요. 아주 잘된 판결문에게 그대로 원용이 됩니다. 1심 판결을. 두 줄짜리도 봤어. 1심 판결에 하자가 없을 때는 그대로 원용해야 됩니다. 1심 판결의 가름함. 예, 그냥 원용한다. 아, 원용함. 원용한다. 예. 그래도 만약에 1심 판결을 원용하고 다음에 사항만 추가한다. 이렇게 몇 줄 추가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마 1심에 오타는 잡고 오타도 있어 판결문에도. 이런 게 많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통상은 이제 그 사주 한 달 정도 박았는데 그 3월 말 많이 보는데 언론은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저는 한두 주 정도 땡겨질 수도 있겠다. 땡긴다. 그러면 이게 그 3월 중순 예. 또는 이게 하순. 예. 뭐 정혁진 변호사는 근데 이거 아예 3월 12일이다 뭐 이러더라고. 그때 이제 3월 12일까지 신규 사건 안 맞는다고 이제 예, 이야기. 물론 이제 그거는 뭐 배당만 안 해도 판결문하고 며칠. 근데 저는 이게 3월 중순 또는 하순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제 그 633에서 이게 1심은 이미 끝나가 오래 걸렸고 고등법원이 송달하고 이제 재판이 2달 지나가 시작됐잖아. 그렇죠. 요 시간은 대법원에서 시간을 이렇게 단축할 것 같아. 대법원이 3을 다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법률심이잖아. 예. 한 번만 이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하고 대법원은요. 한 번 올라가면 이게 저는 오르게 한 2달 정도 하면 이게 그 이재명이 끝나니까. 근데 뭐 이건 사실 문제잖아요.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 그렇죠. 대법원은 이게 다툴 게 없잖아. 대법원은 한 2달 정도로 저는 봅니다. 633을 안 쓰고 항소심은 이게 좀 더 썼잖아. 몇 주.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이재명이가 뭐 저는 3월 하고 대법원 4, 5 하는 게 그 5월 달 늦어도 이게 6월 달. 그다음에 이게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은 결과는 의미가 없다. 왜? 사실심이니까. 사실 문제니까 그렇죠. 이래 봅니다. 그리고 거의 이재명은 계속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대해서 뭐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 하지 않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헌재에서 분위기가 막 바뀌고 있고 더 아무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좌파 재판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안 나올 가능성이 실시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게 대선 이야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별로 꼭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면은 뭐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어쨌든 그 이재명은 가령 좀 전에 이제 그 판결문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들어보니까는 만약에 무죄를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 걸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걸 무죄로 바꾸려고 하면 2심에서 바꾸려고 하면은 판결문을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 걸려버리는 완전히 새로 써야죠. 그 한 달 걸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심 판결을 그대로 그 확정을 2심에서도 그대로 선고를 하면은 1심 판결문이 있으니까 오래 걸릴 일은 없다. 근데 어제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2심 재판부가 형량을 따지기보다는 형량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거보다는 유무죄를 가리는데 중점을 둔다. 이 보도를 제가 봤는데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이 상황에서? 지금요. 지금 이제 그 형량이 의미가 없는 게요. 형량은 이게 8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밑으로 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징역형을 어떻게 100만 원 밑으로 예를 들어 뭐 150 해가지고 날리기도 우습고 그다음에 80만 원가 살려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아니면 도예요. 어차피 이게 그 징역형이 아예 노거나 아니면 이게 무죄 아니면 유죄 끊어 저는 옛날부터 이게 뭐 아니면 도다. 여러 번 이게 이야기했고요. 지금 법조계에서 보는 거는 세 가지 가능성 중에 높은 수부터 가장 높은 거는요. 백현동 유죄, 김문기까지 유죄. 김문기는 부분적으로 1심에서 무죄를 한 게 있죠. 그거는 이제 뭐 골프 그 사진 줄 빼고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여기 무죄 넣었잖아. 그렇죠. 그게 무죄가 나왔어. 근데 그것도 유죄로 바뀔 가능성. 검찰이 제일 높다. 검찰 항소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확률은 백현동 유죄, 김문기 유죄. 둘 다 유죄. 그다음에 두 번째 확률은 1심 그대로 백현동 유죄, 김문기 무죄. 이게 두 번째 확률. 가장 낮은 게 둘 다 무죄. 둘 다 무죄. 근데 백현동이 어떻게 무죄가 나와? 무죄 못 나오죠. 그러니까 제 말은 오히려 김문기가 유죄로 바뀌면 형이 올라갈 수도 있는. 이게 확률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백현동은 제가 이제 계속 법조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게 이재명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으로 그 옹벽 아파트 그 용도를 4단계 상향을 했다. 이거 거짓말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진실은 뭐 성남시청 공무원들도 다 진술을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김인섭이 로비를 해서 4단계 올라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인섭의 사건에서 김인섭이 로비를 해서 4단계 올라갔고 거기서 80억 원 대가를 받았다는 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5년 징역 5년 확정 판결이 돼버렸는데 그 유죄가 무죄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위정교사도 예. 지금 새로운 그 검찰 항소장에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인사청탁이 있었다. 위정을 해주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전북대 총장 네. 김남호. 유튜브 봤습니다. 예, 제가 단독 취재로. 최초로 이름을 공개한. 예, 그 전북대 총장 출신을 교육특보로 임명이 하나 청탁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뭐 공개는 하기 그렇지만 잘 알아요. 김재석 씨도. 잘 압니다. 저하고 여러 연결자가. 뭐 제가 접촉까지 방송에 말할 수는 없어요. 저 위정을 해서 벌금형을 받은 김진성 씨. 근데요. 뭐 이거는 원래 김진성 씨가 원래는 김병양 시장의 수행비서니까 이재명하고는 적대 관계잖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 몰랐죠. 그렇죠. 근데 그 위정을 해주고 나서부터는 형님 동생을 해. 계속 형님 힘내시고 대선 떨릴 때 계속 문자 보내기 오잖아. 형님 그래. 그래요. 그러게 그때 이제 남은 돈 있잖아요. 김인섭의 정산할 거 6억. 6억. 그것도 더 받아야 되고. 그거 못 받았어요. 받으려고 했지. 정산하지 못했어요. 정산했다. 되게 어려워. 제가 알기로는 자기는 받을 돈이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기사는 정산을 했다는 하덕에 그 우리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일부 정산하고 아직 빠지고 서로 정산이 남아있다. 일부만 받았어요. 일부만. 다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그 인사청탁 이런 것들이 놓잖아요. 놓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이거는요. 저는 검찰이 300쪽을 썼잖아. 그렇죠. 항소문. 항소 이유서를 항소 이유서 300쪽을 썼는데 이건 정인도 필요 없거든. 정인이 없어요. 이게 비슷하게 끝날 거야. 정인이 없어요. 앞에 거는 13명 신청했잖아. 근데 이게 정인이 없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이게 1심 판결의 가장 문제가 위정 교사하고 김진성 씨 위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게 정언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고의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게 정언 부탁해도 김진성 씨가 안 할 수도 있고 뚝 떨어진 거니까 시간상.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 주장 그래. 그런데 검찰이 300쪽의 핵심 뭐냐. 음주운전을 비교한 거야. 맞아. 야, 이게 쪼개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 번 이게 위정 교사가 그대로 정언해가 위정이 넣었잖아. 하나의 과정이잖아. 근데 음주를 봐. 술 먹는 건 죄가 아니잖아. 죄가 아니지. 운전한 것도 운전도 죄가 아니야. 근데 합치면 죄잖아. 야, 절묘한 비유입니다. 쪼개지 말라고 그랬어 검찰에서. 그래서 이게 썰렁한 농담이 하나 있는데 쪼개는 거예요. 혹시 이게 그 소금을 비싸게 파는 법 압니까? 소금을 비싸게 파는 방법. 뭐 쪼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소하고 금으로 쪼개 팔면 돼. 소는 소대로 팔고 금은 이게 금대로 팔고 이게 소금을 비싸게 팔. 이 지금 이재명이 주장이 그거야. 음주하고 완전히 운전을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게 별개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번이나 부탁하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리허설하기 전에 전형수가 넣었던 거 전형수. 극단적이 선택한 전형수 비서실장한테 그렇죠. 보내가지고 수정을 보낼 테니까 보고 후에 다시 보내달라. 진술서. 이게 노잖아. 그 과정은 이게 하나의 연결된 과정이다. 쪼갤 수 없는 거예요. 소금을 쪼갤 수 없듯이. 그걸 쪼개가 어떻게 소와 금으로 파느냐고. 그 만약에 이게 이 유죄로 바뀌면은 이건 벌금형이 아니죠. 징역형이 아닌가요? 이게 구형이 3년이고 구형 3년 앞으로 2년이잖아. 그렇죠. 위정 교사는 한 40% 실형입니다. 예. 이거는 이게 유죄면 이게 실형 때려야죠. 그러면 요즘에 실형 때리고 집행유예 안 붙이면은 법정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아마 대법원까지는 안 할 것 같아. 판사도 그 겁나지. 대법원에 가가 근데 기각하면 조국이처럼. 아니 현직 대통령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는 잘못됐다 봐요. 뭐 조국이나 이재명이 대통령을 이게 빨리 구속한 게 저는 잘못됐다 보는데 그걸 비교하면 구속하는 게 맞죠. 그럼요. 아니 문재인도 이제 자기 그때 감사원에서 뭐 서면 조사한다고 하니까 무례하다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도 제가 빨리 소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법적인 그 성격이 짙은 그렇게 해서 뭐 수사를 하고 체포를 하고 그 소동을 벌여가지고 인신을 구금한 상태에서 지금 설날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원천 무효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공소기각.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건 조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도 그렇고 현직 야당 대표도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유창훈이 그 이재명 그 기각할 때 정당 대표라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 정당 대표라서 이 어떤 이게 동선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못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은 그러고 풀려나가지고 구속 안 되고 나와서 그 박찬대를 그 이화영 부인에게 막 보내가지고 그렇습니다. 증거 인멸 막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법대로 하면은 이거 저는 그 법정에서 구속을 해야 되는데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또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회기 중이면은 예, 다시 동의안. 받아야 되죠. 그런데 법정 구속 시킬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대북 송금. 그렇습니다. 대북 송금은 지금 그때 또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한 2달 정지가 돼서 벌써 한 달이 흘렀어요. 이제 다시 이제 1심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만약 이거는 뭐 벌금이 형이 아니고 뇌물 사건이니까 10년 이상이죠. 10년 이상 뇌물 사건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그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이 징역형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재명이 국회의원직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구속시키는데 아무 제한이 없고요. 예. 이거는 이제 뭐 문재인도 똑같지만 문재인도 그 2억 2,300만 원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그 10년 이상이잖아요. 타이스타 항공 그게 예. 서창호 씨 월급 받은 거. 먼저 이게 문재인부터 보면 그 한영규 검사가 전주지검 거기 3부에 검사 전원을 투입했잖아요. 9명 전원 다 투입했죠. 예. 근데 그 부장검사가 사표를 냈어요. 예, 예. 2월 5일 날 맞아요. 그 나가요. 사표를 냈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그뭐 수사에 힘들어 낸 게 아니고 그 아버님이 병환이 깊어서 개인적인 일이라고. 예, 이야기. 검사밖에 아들밖에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돌봐야 돼. 그래서 이게 사표 낸 건데 새로 부장검사가 오면 네. 아마 이게 그 2월 말에서 3월 초에 본격 문재인 수사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들었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부장검사가 2월 5일에 나가요. 예, 예, 예. 그게 새로 오게 되잖아요. 예, 예. 새로. 예. 2월 5일날 검사 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2월 말이나 3월 달에 예, 예. 문재인 수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의 대북 송금은요. 네. 중요한 게 확정되면 세계 법을 어긴 거예요. 국내법, 국내법. 그다음에 유엔 제재법, 유엔 그렇지. 제재. 네. 그다음에 미국의 독자 제재, 미국법도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도 이게 그 치아 입국 불허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자산 몰수나 그렇지. 여러 개의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칼럼도 많이 나옵니다. 예, 예, 예. 미국 의회 조사국이 저도 한번 보고서를 칼럼 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대북 송금은 제가 보기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의 대선에서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유엔 제재 어기서 이게 적국에 돈을 800만 불을 공작금 준 거잖아요. 예, 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 설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설 연휴 전까지는 일단은 뭐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지만 예. 그것이 일방적으로 좀 매도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 특히 뭐 민주당의 이재명 쪽에서 앞장서서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사태를 막 몰고 갔는데 그것이 좀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는 이런 것이 설 연휴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전에 또 이재명에 대한 2심이 모든 이 재판 지원서를 전부 다 즉각 퇴짜를 놔버리는 그런 그 재판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설 연휴가 끝나면은 좀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 마지막으로 네. 대통령이 그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저 답장을 아, 대통령이 그 요즘 서신도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구술에 가기 구술을 변호사가 해가지고, 설에 그 여러분 곁을 지키며 예. 살피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 예. 그러면서 이게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 이렇게 편지가 왔으니까 저 답장으로 예, 답장. 정말 그 대통령님을 예. 제가 예. 저희가 이제 그 살피고 도와드리고 지켜드려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대통령이 힘들더라도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렇게 똑같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정국 변호사의 이 유튜브 답장이었습니다. 네, 답장이었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동안 지난 한 해 많이 보살펴 주시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서종욱 TV도 많이 또 응원을 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하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